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6일이고요.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성준님 어서 오시고요. 안동부장님, 밤하늘의 빛과 광님, 해피정님, 류동기님, 즐거운 인생님, 수덕지기님, 흐르미님, 상향님, 박성윤님, 대제비제이님 어서 오세요. 태호 어머니님, 원태호님, 네, 또 같이 오셨네. 네. 인사도 하시고요. 네, 너는 나의 꽃님, 찌리구리님, 주식부자 회화달님, 심규리님, 윤영숙님, 김엘리자벳님, 도채호님, 박경숙님, 세요 시몬스님, 미소돔님, 정주행님 반갑습니다. MH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다락이님 어서 오세요. 네, 문영민님, 그리고 빨강망토님, 우이 살아계셨군요. 네. 단풍이님 어서 오시고요. 데이지님, 김진기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네, 역시 미남은 맞습니다. 박경숙님. 네. MG님, JBS9895님, 박미선님 어서 오세요. 크로바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군산 최부장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네, 얼음골님 어서 오세요. 조금 내렸죠? 네, 조금 내렸어요. 조금 내렸는데 뭐 이전 정도는 뭐 우리가 예상했었던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게 문제시 되진 않습니다. 네, 문제시 되지 않고 분위기는 일단 긍정적입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올랐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히려 올랐고 뭐 이런 분위기를 잘 타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망가져 있어요. 많이 망가져 있고 자, 하락 포인트에서 압박감이 계속 강하게 나타나죠. 네, 코스피도 마찬가지. 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네. 이 하락 포인트에서 압박감이 계속 있습니다. 압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압박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라면은 뭐 충분히 부담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다 어쩌다 이런 얘기 많지만 외국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실 지난주에 해결이 됐어야 돼요. 네. 지난주에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살짝 애매해진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탄핵이라는 그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서 이제 두 가지 갈림길로 나온다 했잖아요. 탄핵. 자, 첫 번째는 뭐냐? 가결. 두 번째는 부결이었죠.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두 번째는 이제 부결이었죠. 이제 가냐, 부냐를 가지고서 이게 결정하는 부분이었는데, 자, 이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다라고 했었던 부분들은 뭡니까? 가결이 돼도 사실은 대통령 직무정지, 부결이 되면 대통령 퇴진이나 하야, 이걸 가지고서 이제 불확실성의 해소다라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자, 지금은 대통령이 퇴진을 하거나 하야를 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부결이 의미가 없어졌고, 이번 주에 가결이 나오는 것이 가장 최선이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네, 탄핵이 가결이 됐습니다. 가결이 돼서, 지금 일단 직무정지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긴 한데, 자, 외국인들은 여기서 어떤 불확실성을 보느냐? 어떤 불확실성을 보느냐? 자, 대통령의 그 직책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네, 대통령입니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대신에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 국무총리가 네, 진행을 하죠. 국무총리가 진행을 하고 뭐 국무위원이나 이런 사람들 뭐 정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어서도 오세요. 정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기존의 정권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 유지가 되는 부분에서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야 되죠. 헌재로 가는 상황인데 한 6개월 정도, 길게는 6개월, 짧게는 2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빠르면은 뭐 2월 달 정도면 네. 아마 이 결판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파면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방면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뭐 헌재 쪽 가게 되면 대통령 파면이 거의 확실시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정부가 해왔었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거 아니냐. 그죠? 여전히 불안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이미 뭐 완전히 산산이 부서진 그런 내용이 됐기 때문에 사실 뭐 제2의 계엄이 나온다거나 뭐 그런 식의 느낌은 없겠습니다만 완벽히 해소되지 않았죠. 그다음에 요게 끝나고 나면 뭐가 나와요? 이제 조기 대선이 나오겠죠. 이제 대선이 나옵니다. 네. 대선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불확실성. 물론 뭐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지금 사실 그 대통령 탄핵이라는 하나의 어떤 핸디캡이죠. 핸디캡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나서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또 명태균이라는 또 큰 건수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가지고서 차기 대선 후보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지지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게 무지수죠. 자, 그리고 요쪽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어.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 쪽으로 많이 그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여기서 사법 리스크를 통한 이탈이 일어났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대신할 수 있겠는가? 자, 이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별의별 게 계속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단기적으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변수나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을 봐야 되냐면 멀리 보셔야 됩니다. 멀리. 자, 어떻게 될 것이냐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데 정권이 바뀌냐 안 바뀌냐 그걸 가지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준석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네. 명태균 라인 아닙니까, 근데? 네. 그 오세훈도 나온다 그랬죠? 그다음에 홍준표도 나온다 그랬지? 이준석도 나온다 그랬지? 안철수도 나온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명태균 라인이 안철수 빼고는 여기 3명 다 들어가 있잖아. 그다음에 안철수. 이거 사실 네, 리스크 아닌가? 네, 싶은데. 이쪽이 그렇게 네. 이런 상태에서 등에 업고서 대선 출마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뭐 민주당 쪽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이겠죠. 네. 뭐 그거는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누가 나오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인데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는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을 잡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정권을 다시 잡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쪽이나 야당 쪽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당 쪽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정권이 교체된다. 지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됐다라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우리는 그 이후의 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책주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현재 기존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원전이라든지 뭐 대왕고래 이런 것들. 오늘 한국가스공사나 가스공사 또는 이제 뭐 원전 관련해 가지고 뭐 한전기술 네, 이런 것들 네, 주가 상승이 좀 있었죠. 자, 이거는 뭐예요? 기존 정책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올라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바로 박살 났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들은 그렇다. 특히 대왕고래 같은 경우는 네. 대왕고래 같은 경우는 사실 반등이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은 미국 정책주입니다. 네, 그거 얘기 지난번 해드렸잖아요. 지난번 방송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미국의 트럼프 정책 이 부분들이 왜인지 이야기를 해드렸단 말이죠. 네,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 대신에 뭐 에이텍이나 에이텍이라든지 네, 에이텍 모빌리티 그다음에 뭐 이런 그 대선 관련주들 있죠? 네. 그 얘기 제가 해드렸잖아요. 음모가 아니라 맞아요. 네, 그 제가 해드린 얘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던가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거지. 왜냐면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 아니겠어? 뭐 이거하고 뭐 MBC도 마찬가지죠. 네,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급락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이르단 이야기죠. 아침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주가가 올랐단 말이죠. 주가가 올랐어. 주가가 올랐는데 앞에도 말씀드리죠. 네,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도 말씀드린 내용이 자, 일단은 지금 대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헌재까지 가서 파면이 최종적으로 나와야지 대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헌재 기간입니다. 그래서 기존 정책이 유지가 돼요. 그 다음에 요 기간을 넘어서게 되면 이게 아마 빠르면 대선 시작하는 구간이 한 2월 중후반
아니면 이제 대선 투표까지 끝나려면 한 4월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도 빨라야 4월일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요 기간이 되어야지만이 요 종목군들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 이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이 매물대에 들어온 시점에서 1차적으로 차익 실현 들어가자. 네. 차익 실현하다. 요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챙겨 먹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자, 근데 이 대선주들은 다시 올라요, 안 올라요? 대선주들은 다시 오릅니다. 왜냐면 대선을 하게 되니까. 이번에 헌재에서 만약에 기각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네. 기각이 나온다면 그야말로 진짜 난리가 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파면이 돼서, 네, 가결이 돼서 이제 그 인용이 돼가지고 이제 파면이 됐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형태의 모습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치 테마주들은요, 지금 탄핵 가결 전까지 막 열심히 올라갔었던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 차익 실현, 그다음에 재료의 노출 등등으로 진행이 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존 정부에 대한 내용들은 현재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정책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탄핵 가결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기존 정책주들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많이 올라갔던 그 다른 정책주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기존 정책주들은 올라가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포인트까지 보신 다음에 매도를 진행하시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얘 떨어진 것들은요. 일정 구간까지 떨어진 이후에 매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책주들 공략하실 때는 그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 이거는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차익 실현이고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아마도 흔들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주락펴락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종목들의 패턴들 같은 경우는 서두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소용이 전혀 없고. 자, 그 다음에 탄핵 전까지 열심히 올랐던 증시가 오늘 약간 눌려요. 차익 실현 매도. 이런 것들 나오는 거죠. 정책주를 사고 싶다라면, 네. 정책주를 사고 싶다라면, 뭐, 아가방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가방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죠. 요런 것들은 이제, 이 인맥 관련주들은 먼저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아가방 같은 경우는 정책 관련주니까 좀 덜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주를 사고 싶다라면 지금은 대부분이 걸려져 있죠. 걸쳐 있기 때문에 차익 매도에 의한 부분으로 통해서, 왜냐하면 여유가 생겼어요. 네. 왜 여유가 생겼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그 기간 때문에 이 기간에 여유가 생긴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주가 떨어졌다가 다시 바닥 잡고 상승 포인트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충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다음 대선을 위해서다라고 생각한다라면 눌러졌을 때 그냥 사시면 돼요. 대체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불거져 나올 때 계속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뭐 대선 얘기 나오면은 민주당에서도 설로 이제 가겠다라고 경선 나오든지 뭐 후보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관련 종목들도 또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이거는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간 거죠.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포인트는 분명히 있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들어왔다 가야 된다. 이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책주들 서두르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고요. 네,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외국인 매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환율입니다. 환율. 환율인데 이 환율이 지금 오늘도 안 내려왔어요.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지금 1436원입니다. 1436원. 그렇게 비싸요, 환율.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어요. 자,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이번에 내릴 거란 말이에요. 네, 오늘은 아니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FOMC 열어가지고 아마 우리는 목요일 오전 정도면 알 수 있겠죠. 근데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 인하가 되면은 일단 시장에 달러가 풀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보통은 환율적인 부분들이 달러가 많아지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금리 인하가 된다면. 근데 얘는 단단하게 계속 버티고 있죠. 왜 버텨요? 정치적 불확실성. 아, 이거 안 되겠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외국인들이 탈출하고 있다. 탈출. 도망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외국인들이 도망을 치면서 한국 돈을 달러로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금보다 더 높아질지도 모른다라는 부담감이 생기는 거야. 옛날에는 1,300원에 바꿨었는데 지금은 1,400원 줘야지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은 1,500원 줘야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팔고 싶겠죠. 네. 그래서 매도에 대한 부분들 빨리 한국 돈을 달러로 바꿔가지고 환손실을 막아야 한다. 이런 느낌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미 올라가 버리면 사실은 상관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더 올라갈지 몰라서 파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기다가 매도하는 놈이 있으면 매수하는 놈들이 따라와서 받아줘야 되는데 매수하는 놈들은 어때요? 지금은 1달러 가지고 들어오면 1,400원이지만 조금 더 지나면 1,500원 준다는데 지금 사요, 안 사요? 지금 안 사겠지. 그 매수는 일단 대기, 있는 놈들은 팔기. 그러면 시장에 외국인들 매도가 더 크게 잡힐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기관이 받아주면 되는데 기관이 못 받아주고 있죠. 자, 기관이 받아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뭐 공적 자금이든 뭐가 됐든 간에 이제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시장을 밀어버리는 그런 형태로 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금융당국에서 뭐 증시 안정자금이나 기타 등등등을 가지고 집어넣겠다, 내년부터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넣어야 돼요. 네, 이거는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넣어야 돼요. 지금. 아니 뭐 소 다 도망가고 난 다음에 외양간을 고치고 앉아 있으면 되겠냐 이거지. 얘네들이 이렇게 자꾸 한 발 느리고 너무 뒤늦게 정책을 꾸려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액션이 너무 느려.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돈 넣어 가지고 주가 올려 놓고 한탕 쳐먹고 매도해 가지고 이미 배도지고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지금에서야 뭐 준비하겠다. 그건데 그것도 당장 넣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하도록 얘기 한번 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 이런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든 하등 필요가 없는 얘기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돈을 가지고 이렇게 넣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넣어 줘야 된다. 넣어 줘야 된다. 1억 입니다. 네. 오류 아닙니다. 네. 정확한 지표예요. 왜냐면 연기금은 샀지만 뭐 다른 데는 다 팔았잖아요. 네. 다 합치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게 뭐에 중요한 겁니까? 오류 아닙니다. 네. 그냥 뭐 얼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0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뭐.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을 샀냐 무엇을 팔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 일단은 그런 식으로 봐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단 잡히는 내용들은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고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포인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 수 있는 기대감은 FOMC에서 금리를 인하를 해줘 가지고 기술주의 상승, 그다음에 달러 가치의 약간 희석 이런 것들 통해서 환율이 좀 내려가게 되고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게 되는 자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외국인들 매수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왜? 지금은 1달러 갖다 주면 1,400원 주는데 나중에는 1,300원 밖에 안 준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사는 게 이득이니까 지금 뭐 달러를 현금으로 바꿔 가지고 원화로 바꿔 가지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1,400원 주고 팔면 1달러 주는데 나중에 1,300원만 줘도 1달러 준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득이죠. 그러니까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기, 매수를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유입. 이렇게 돼 가지고 시장에 수급이 돌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FOMC의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긍정적인 요소가 되긴 됩니다. 다만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낮춰라. 투자 비율을 줄여라. 등등등으로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매수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주가가 상승했을 때 뭐랍니까? 차익 실현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자, 외국인들은 아마 언제쯤 들어올 것인가? 자, 지금 연말 랠리를 만들어 내려면 외국인들이 지금은 매수가 들어와 줘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매도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매수를 통해서 유입이 되려고 보니까 환율에 대한 조건이 별로야. 우리나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된 게 아니야. 경제 상황 별로야. 뭐 기업 실적도 별로인 것 같아. 뭐 등등등 여러 가지야. 주가만 바닥이에요. 주가만 바닥.
주가만 바닥. 요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가만 바닥이다. 자, 물론 이것만 가지고서도 투자를 해볼 만한 내용은 충분히 있어요. 근데 주가만 바닥이다라는 것은 그만큼 확신료나 어떤 실내적인 부분에서 많이 안 좋아질 수가 있죠. 올해 주식시장은 30날, 12월 30 월요일 날 마감입니다. 지금 우리 거래일 이제 열흘 남았어요, 열흘. 열흘. 크리스마스 빼면은 4일, 4일, 9일 남았습니다. 9일. 9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가 되고 좋아지기 시작하면 어쨌든 간에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 이전에 주가를 올려주고 싶다라면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관 매수가 들어와 줘야 돼요. 지금 보니까 연기금 쪽 매수는 진심인 것 같아요. 네, 연기금들 매수가 잘 들어옵니다. 누가 자꾸 나를 욕하는 거죠? 네. 연기금 쪽은 지금 연속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요즘 보면 여기 보세요. 11월 달에도 그렇고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네.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매도가 얼마 없잖아요. 다음. 네, 보세요. 계속 사고 있죠. 연기금 매수는 요즘에는 보면 매도가 나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보면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주가 떨어질 때부터. 네. 고렇게 네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 쪽이 들어왔다는 것은 일단 지수가 방어가 되는 그런 형태의 느낌으로 갈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연기금이 방어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네 외국인들에게 정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지수의 어떤 저점 방어를 기관이 해주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나타나는 이런 매도 양상의 포지션들은 조금 술거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연기금 혼자 사서는 안 되겠죠. 수신도 좀 사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 저 뭐야 금융투자도 매수가 좀 들어가야 되고 뭐 기타 법인이라든지 이런 애들 다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럼 얘네들이 들어오는 조건들은 또 뭐냐? 얘네들은 단기적 저점이 형성되거나 단기적 상승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자기들만의 어떤 이해관계 맞아 떨어지면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특히 금융투자 이 얍삽한 놈들은 뭔가 좋은 소식, 뭔가 먹음직한 떡고물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잽싸게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연기금과 함께 같이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 외국인들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들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압도가 당하게 되면 주가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내가 돈지랄로 갖다 질러버리는데 지들이 어쩔 거야. 외국인이 만약에 1,000억 팔았어. 내가 2,000억 사버렸어. 어떻게? 주가 올라가죠. 외국인이 5,000억 팔았어요. 내가 1조 사버렸어. 어쩔 건데, 지가. 그잖아요? 그래서 바닥이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을 이제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들은 눈에 띄게 매도 양상이 좀 줄었습니다. 줄기는. 보세요. 지금 12월 달 같은 경우는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춤하죠? 네. 그동안 이제 가파른 부분들은 8월 달부터 시작된 매도가 가장 가팔랐고요. 9월 달까지. 그다음에 10월 달도 조금 주춤, 11월 달도 조금 주춤이고 12월 달도 지금은 완전히 주춤되어 있습니다. 매도는 이제 거의 끝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부분들을 기관들이 매수로 방어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주가의 방어는 이제 이 정도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부분이 되는 거고, 만약에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다 싶으면 아마 정부 차원에서 자금을 집어넣을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현재 구간 2,500포인트를 전후로 하는 시점에서 저점을 잡아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돼요. 이제 시장은 바닥이야. 네. 시장은 바닥이고, 여러분들 계좌 같은 경우도요, 실질적으로 뭐 지금 얼마 안 올랐어요, 어땠어요, 뭐, 근데 그건 오늘 이야기잖아요. 요 며칠 동안 올라온 주가 상황 보시면, 요게 쭉 올랐죠. 오늘도 조금 오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요게 어디까지 갔냐면, 지난번, 네, 긴급 계엄, 네, 비상계엄, 요 수준까지 일단 올라와 준 거야. 그래서 주가의 상황이 일단은 플러스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디 대비해서요? 여기 대비해서. 자, 근데 우리가 전고점 대비해서라든지 우리가 수익을 많이 봤었던, 수익을 많이 기록했었던 그 구간까지 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겠죠? 2,700은 가져야 되겠죠? 네. 그리고 추세 전환은 2,600. 그 다음에 단기 저항은 2,550. 지지선은 2,500. 보세요.
굉장히 어때요? 촘촘하죠? 지지와 저항과 반등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촘촘합니다. 촘촘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어느 한쪽으로 방향이 기울게 되면 무너질 수도 있고요. 서로 간의 균형이 너무 팽팽하게 되면 일정 구간에 갇혀 가지고 못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게 더 셀까요? 매도 압박이 셀까요? 매수 압박이 셀까요? 매도입니까? 매수입니까? 지금은 아직 매도의 압박이 세긴 합니다. 지금은요. 시장이 오르는 것을 아직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바닥이다라고 해 가지고 주가가 무조건 오르겠지가 아닙니다. 바닥에서 옆으로 누워가는 형태라든지 자기의 어떤 그 포지션을 지키는 형태라든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진행이 되게 됐을 때는 바닥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크게 상승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감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외국 놈들이 이제 포지션을 좀 변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틀 때가 되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빵 차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지금 시점에서의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와 있죠? 여기서 조금 주춤주춤 하다가 가든 아니면 그냥 올라가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옆으로 조금 누워도 상관없고 조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이런 형태만 나오지 않으면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런 형태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매도가 줄어들었단 말 해드렸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방어적인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든든한 버팀목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닥은 잡혔어요. 근데 바닥은 잡혔는데 바닥을 잡고 들어가는 형태까지는 괜찮았어. 바닥을 잡은 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바닥을 잡기는 잡았는데 젠장하게 반등이 약해. 조금 올라갈 것 같으면 떨어뜨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야. 조금 내려가면 또 받아서 올려버려. 막 이런 상태가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이 약간 지저분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는 뭐냐?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기관에 정치적 리스크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또다시 실망과 좌절과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할 수도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오늘 매수가 많이 잡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뭐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손절한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할 수 있겠습니까? 손절한 사람들 매수할 수 있어요? 못하죠. 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본전 오면 다 팔 거라고 얘기했지 나한테. 했어 안 했어요? 본전 오면 다 팔 것이다. 이놈의 주식 본전만 오면 내가 다 팔아버리겠어.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본전이 오면 다 팔아버리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 또는 지난번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네, 홀랑홀랑 다 팔고 떠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자, 내가 만약에 2360원에 팔았어. 근데 지금 2480원이야. 매수할 수 있어 없어요? 무슨 생각해요? 아, 저거 내가 2360원에 팔았는데 내가 팔아먹은 가격이 생각이 납니다. 싸게 팔았는데 비싸게 살 수는 없잖아. 싸게 팔고 비싸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 하죠. 비싸게 사서 싸게 팔고, 다시 비싸게 사서 싸게 팔고. 이거 많이들 합니다. 네. 많이들 해요. 많이들 하지만 지금 단계는 아니야. 어차피 시장이 바닥을 잡고 반등을 서서히 만들기 시작하고 시장이 충분히 올라왔다 생각되고 귀에 그냥 번쩍번쩍 할 만큼의 소식이 많이 들리고 미국장은 좀 조정받고 코인도 조금 조정받고 국내 시장만 열심히 올라가 버리면요. 개인들이 자진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필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죠? 강력한 경기 부양책. 강력한 경기 부양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저런 핑계를 가지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거나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 상황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주가가 더 상승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더 끌어모으고 더 잡아가지고 올려주고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거든. 강력한 경기 부양이 나와주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강력한 경기 부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금리 인하 따라하는 거 첫 번째. 뭐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은 대선 약속으로 나오지 않을까? 네, 뭐 그 변주만 올리겠죠. 네. 강력한 경제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경기 부양책이. 건설 쪽에 뭐 인프라를 구축한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돈을 풀어야 되는 것밖에 없겠지. 돈을 풀어야 된다. 돈을 풀어야 된다. 시장에 돈이 풀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내년도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외국 놈들은 그걸 보면서 조금 더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은 바닥은 바닥이야.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는 바닥이다. 오늘 뉴스 보시면 추경 검토한다는 얘기 나오죠? 네. 그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이제 뭐 거의 다 잡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정권을 계속 이어나가는 방향을 만들어 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사람들 입에서 이상한 소리 안 나와야 되잖아. 사람들이 아 살기 힘들어요. 아 죽겠어요. 아우 짜증나. 정권 바뀌었는데도 그놈이 그놈이야. 이거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정권이 바뀌려면 또 정권이 바뀌고 났을 때 무언가를 보여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경기 부양책입니다. 경기 부양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올지 모르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밸류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아 보이진 않고 기본적인 경기 부양책은 뭐가 있을까요? 금리 인하. 금리 인하는 당연히 따라 하겠죠. 왜냐면 미국이 금리 인하 했으면 우리나라가 따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어디다가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어디다 무엇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가 분명히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기 부양책을 현재 네, 중요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저 경기 부양책이 나오는 그 시점이 주식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호재가 나왔어 오늘. 내가 땡땡이 치킨을 가지고 있었는데 치킨에서 치킨 먹다 보니까 황금알은 나온 치킨이 나왔던 거야. 통닭인데 통닭을 어떻게 그려야 되지? 통닭 이렇게 한 다음에 뭐가지? 이게 뭐야? 이게 통닭입니다. 네, 통닭. 이게 통닭인데 이게 뒷다리예요. 네, 통닭인데 이 통닭을 이렇게 먹다 보니까 여기서 금덩어리가 나온 거야. 금. 알고 봤더니 황금알을 낳는 닭이었던 거지. 예?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너도 나도 그 금덩어리가 있는 통닭을 먹으려고 나 혈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성수치킨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이 바닥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진행이 될 때 무엇을 살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가가 여기에서 멈춰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수급 주체들이 열심히 들어와 가지고 매수를 막 더해주는 거, 그 다음에 개인들은 언제쯤 들어올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 요것만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치적 리스크는 이제 끝났어요. 네. 정치적 리스크는 끝났고,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 잔잔한, 네, 별거 아닌 거, 별거 아닌 부분에서의 어떤 변수만 존재하는 건데, 별거 아닌 부분에서의 변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식의 변수가 나올 것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큰 흐름이나 큰 부분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하시고, 자, 그럼 바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좋겠느냐?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시장이 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시총 상위 종목이다 이거죠. 대형주들 같은 경우가 상승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대형주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막 끌고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형주가 올라가면서 야 가자 그러면 어떻게 돼? 다른 애들도 네 그러면서 가겠죠. 대형주가 가면 다른 애들도 따라간다고. 이게 뭐냐면 시장의 연쇄적인 효과죠. 대형주가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야 분위기 좋아졌대. 요즘에 주식 투자하면 괜찮대. 라고 하면서 조그만 애들도 같이 넣어주고. 그렇게 되면서 상승장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승장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그 상승장이 오려면 대형주가 올라가려면 외국인들이 필요하다. 외국인들이 필요하다. 이 외국인들은 약잡해 가지고요. 얘들은 언제쯤 들어올 것인가?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되고 연속적인 상승을 보이게 되면 지수도 많이 오를 거예요. 지금이야 뭐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주가가 좀 불안정함에 휩싸여 가지고 주가 떨어졌던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구간이지만 이제는 비상계엄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이전의 상황에서 하려고 했었던 거,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던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점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하게 될 것인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총 상위, 대형주 쪽, 그 다음에 중소형주 중에서도 조금 괜찮은 것들이 있죠. 뭐 연결되는 거, 뭐 오늘 소부장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응 포인트가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먼저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배당입니다. 배당. 주가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주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퍼만 내려간 게 아니라 배당 수익률도 내려갔습니다. 배당금을 만약에 5,000원 정도 준다. 주당. 근데 주가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4,000원에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배당을 5,000원 주고 주가는 4,000원이야.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12.5인가요? 12.5. 10%가 아니라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놈들이 전부 다 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배당을 많이 주는 것들 지금 많아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잡아먹기가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단기적 급등주가 정책 테마를 가지고서 미친 듯이 급등을 했어요. 따라가지 마시고. 무슨 테마가 또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따라가지 마시고. 요즘에는 이런 것들 보면은 또 누가 뭘 했더라, 뭐가 어떻게 됐다더라, 뭐 이걸 가지고서 또 막 그냥 말 많이 하면서 막 이걸 사야 한다, 저걸 사야 한다 그러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고점에 있는 건 고점에 있는 거야. 많이 올라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지. 어? 이번에 아직도 얼굴 없어지네? 짜잔. 마스크 쓰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스크? 여기 이게 가만있어 봐. 초록색 망토 같은 거 이렇게 딱 얹으면은 나 사라지는 마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물 그 뭐지 물방개처럼 이렇게 막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재밌게.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오늘? 네. 아프지 말어. 그 뭐 아니 부모들 허약하신 거 아닙니까? 네? 저를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시라고. 내가 1년 365일 아픈 척은 하지만 방송을 쉬어보거나 그런 적이 없어. 왜? 건강하니까. 건강하잖아요. 그쵸? 아프지 마세요. 아프면 손해입니다. 손해. 돈 벌어서 뭐 할 거야? 돈 벌어서 뭐 할겨?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그래야죠. 네. 마음이 아픈 건 어쩔 수 없어. 돈은 돈의 힘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떠나간 사랑은 새로운 사랑으로 잊어야 한다. 이거 아시죠? 손실은 수익으로 잊어야 하는 겁니다. 수익이 나올 거야. 수익이 나오면은 그런 마음 싹 사라집니다.
있습니다. 네. 근데 참으로 희한한 게 꼭 내가 뭔가 결심을 한번 먹으면 시장이 좀 떨어지죠. 네. 시장이 떨어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결심하고 '이번에 좀 잘해 봐야지.' 그러면 시장에 그걸 어떻게 알고 그냥 훅 떨어져 가지고 그냥 나한테 그냥 왼쪽 뺨 따고 오른쪽 볼 따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때리지? 그게 왜 그러는 걸까요? 솔직히 시장이 여러분들을 정말 들여다보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해 갖고 "뭐 사고 있나?" 이렇게 쳐다보는 게 진짜로? 그럴 리가 없죠. 그럴 일 없잖아. 근데 인데도 이상하게 내가 사면 자꾸 떨어져. 내가 팔면 올라가. 이번에도 그 지난 월요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주식 싹 팔고 정리하신 분들 지금 배가 좀 아프겠죠? 배가 좀 아프지 않아요? 많이 아파. 많이 아파. 왜요? 이상하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냐고. 왜 그러는 걸까?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딱 한 가지겠죠. 군중 심리. 네? 이 군중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극복을 했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 나는 이제 군중에 휩쓸리지 않는 외로운 늑대야. 나는 엄청난 개미야. 다 꺼져. 난 역발상의 정말 선구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그 악의 상황, 아주 힘든 상황, 아주 무서운 상황이 왔을 때는 군중 심리 그냥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더라. 즉 위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장이 좋을 때는 누구나 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장이 좋은데 누가 뭐라 합니까? 내가 5% 10%를 먹었든 500% 5000%를 먹었든 간에 일단 장이 좋기 때문에 플러스가 유지가 되고 플러스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장이 안 좋으니까 이리저리 걱정거리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리도 좀 만들 줄 알아야 돼, 사리. 몸에서 사리 같은 거 하나 만들면 몸에서 사리를 이렇게 꺼내 이렇게 꺼내 가지고 네 어우 사리가 있잖아, 사리. 이런 거. 그 몸에서 나온 거야. 다 다시 넣어야지 이제. 마술도 한다 내가 방송에서. 아이고 나 이거 참나. 더 큰 것도 나와요. 더 큰 거. 이렇게 뭐 네 돈 다 꺼낼 수 있으니까 뭐 또 뭐가 나와야 되니까. 네? 자 이게 사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리.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이렇게 왜 이게 있잖아요. 뒤통수를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뒤통수에 눈알이 나왔네. 그래 갖고 하다가 꼬 이거 이런 거 있었잖아. 그거 하지 않았어? 안 해봤어요? 이거 뒤통수 팍 쳐가지고 하는 거. 애들은 다 속던데. 에이, 다 사기꾼들밖에 없어 아주 그냥. 자, 뭘 안 해본 것처럼 헐, 다 해봤잖아요. 다 안 해봤어요? 네. 아무튼 자, 좋을 때는 봐, 내가 맞았지. 난 외로운 늑대. 하지만 뭐예요? 좋을 때는 다른 사람도 다 좋아. 그래서 군중 심리를 다 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쁠 때는요. 나는 괜찮아라고 하면서 계속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엔 최악으로 공포스러울 때 팔아먹잖아. 이것도 군중 심리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사리를 만드는 기술 이런 거야. 뭐 그냥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끝까지 포인트를 우리가 그 가지고 가는 방법은 이거는 진짜 훈련이 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근데 조정을 굉장히 많이 겪어왔는데 이럴 때마다 자꾸 흔들리고 자꾸 팔리고 이런 게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밌는 건 뭐냐? 빨리 나와라. 재벌집 막내 핑퐁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음,
읽어. 핑퐁퐁핑 핑퐁퐁핑 핑퐁이 왔어요. 성토사님 열배갈 궁극의 종목 하나만 알려주세요. 성토사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나 진짜 오늘 알려주려고 했는데 성토사라고 해버렸네. 네, 그래서 아까 내가 이게 사리를 터는 것도 보여드렸지. 네, 성토사라고 해서 네, 내일 다시 도전하세요. 내일 다시 도전. 성을 토했다는 거야? 뭔 소리야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넘어가고 생각해봐요. 내가 봤을 때 좋다고 생각되면 남도 좋다고 생각하겠지.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주가 떨어져서 무서울 때 내가 무서울 때 남들도 무섭다고 생각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역발상이긴 한데 이런 포인트를 잡는 거 있잖아요. 이런 포인트. 아 진짜로 안 되겠다 싶을 때 진짜로 안 되겠다 싶을 때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안 되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 라고 생각될 때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변곡점이었더라. 나는 그동안 잘 버티던 사람이었고 나는 그동안 현명하게 투자했고 나는 그동안 신중하게 투자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버티겠더라. 거기가 변곡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변곡점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당장 내일부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돼요. 당장 내일부터 아닐 수도, 당장 내일부터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당장 내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내릴 수도 있어.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내릴 수도 있어요. 내가 고점을 생각했는데 좀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풀어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바닥을 공략할 수 있어. 자, 오늘 여러분들이 자, 바닥이라는 부분을 한번 공략했다 생각합시다. 여기가 바닥이라고, 이제 바닥이에요. 여기가 바닥인데,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어요? 바닥이니까. 이게 오늘 방송의 제목 아닙니까? 바닥은 잡혔으니까 이제 행동만 하면 돼요. 어떤 행동을 하면 될까요? 야! 바닥이라고 했으니까 돈 다 갖고 와! 해가지고 막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막 갖다가 막 그냥 막, 네.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주가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저러다가 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있는 이 계좌의 종목들이 어떤 형태의 모양새를 띠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전략들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무엇을 하면 되느냐? 자, 일단은 우리가 하나를 찍을 수가 없어. 내일 올라갑니까? 내일 내려갑니까? 아니면 내일 횡보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내일은 오릅니까? 횡보합니까? 내려갑니까? 1번, 2번, 3번. 뭘까요? 예, 뭘까요? 예? 모르잖아. 그죠? 모르지. 모릅니다. 누가 오른다 그랬어? 모르지. 내일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평토사에서 또 반했어요? 오를지, 횡보할지, 내릴지, 몰라. 알 수가 없어. 그거냐. 몰라. 알 수가 없어. 이거 춤 알아요? 엄정화 춤이잖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 아, 또, 난 클럽을 다녀봤어야지, 이 사람들이. 참. 전부 다 그냥 이렇게 그때 한참 태권도 유행할 때 했잖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답은 답안지를 3개로 맞춰 놔야 됩니다. 네? 3개. 3개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내일 오르면 어떻게 하지? 횡보하면 어떡하지? 내리면 어떡하지? 이 3개만 알고 있으면 그 어떤 상황이 있어도 괜찮잖아. 잘 보세요. 옛날 이소부화나 이런 데 보면 어떤 그 거북인가요? 이게 뭐 사람을 도와줬어. 그랬더니 사람이 거북이를 도와줬지. 그랬더니 거북이가 이제 주머니를 3개를 주면서 너 정말 위험할 때마다 하나씩 열어봐라. 그 주머니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위험이 올 때마다 던지잖아. 이건 뭐야? 그때에 맞는 전략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계획은 짧게 잡으세요. 네. 자, 꿈이라는 게 있죠, 꿈. 꿈을, 꿈을 구체화시키면 뭐라고 그랬지? 계획이라고 했나? 목표가 된다 그랬지, 목표. 목표. 꿈을 구체화시키면. 꿈이 뭐죠? 나는 뭐 100억이 될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그거를 구체화시키게 되면 나는 그냥 막연하게 부자가 될 거가 아니라 100억을 벌 거야라고 한다면 이게 목표가 되는 거야. 그럼 100억을 어떻게 벌 것인가? 그럼 이렇게 이걸 세분화시키는 거야. 이 세분화시켜 놓고 나면 이게 계획이 되고 요것을 하나하나 실천하게 되면 꿈을 달성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하더라고. 네. 갑자기 엄정화? 언제적 얘기를 또 왜 뒤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주가가 많이 오르는 2,700포인트, 뭐 3,000포인트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4,000포인트. 자, 그러면 그 과정까지 이제 어떻게 갈 것이다. 네. 뭐 저런 거 있잖아. 뭐 내년 초까지는 뭐 2,700을 찍어주고, 내년 이제 벚꽃 필 때쯤 되면 이제 2,900을 찍어주고, 내년 여름이 되면 한 3,000포인트 찍어주고, 뭐 이런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떤 그 목표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맞는 각자의 어떤 전략들을 세우면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바닥을 벗어나는 게 먼저야. 바닥을 벗어나는 게 먼저. 바닥을 벗어나자. 자, 바닥을 벗어나려면 이때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네, 여기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번에도 올라갈 때도 똑같았어요.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지점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구간을 어느 구간까지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2600, 2550, 뭐 2700 이렇게 돼 있는 거. 이 단계적인 부분들을 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되면 됩니다. 자, 일단 내일은 횡보 또는 살짝 들어가도 괜찮아. 왜? 내가 정해 놓은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겠어. 네. 지금은 여기 아래쪽 지지선이 나온 것은 뭐냐? 21선과 5일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 라인 때 저항 때는 직전 고점 때 2550 정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내일 올라갔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아직은 잘 몰라.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죠? 빵 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빵 치고 넘어갈지 아니면 옆으로 내일 살짝 양봉 나올지 그거 알 수가 없잖아. 근데 내일 만약에 급등을 해버렸다. 내일 만약에 이렇게 급등해가지고 한 2550까지 한 방에 올라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항 때 넘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지지와 저항을 어디로 옮기면 돼요? 요거. 여기서 무엇으로 옮긴다? 요로 옮긴다. 그럼 거기에 맞는 저항을 또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에는 2600이라는 포인트를 넘어갈 때까지는 그냥 슬렁슬렁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려가는 게 문제예요. 지금은 옆으로 서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계좌 포인트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다음에 주가가 반등을 하면 더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살고 싶은 것들 사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더 내려가는 거. 근데 지금으로서는 더 내려갈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더 내려가게 되면은 어디를 가시면 되냐면 플랜 B를 들어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전략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 버렸죠. 그래서 요 전략을 폐기하고 그냥 돌진한다. 이 전략으로 들어갔는데 만약에 여기서 다시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 전략을 폐기하고 요 전략을 다시 갖고 와야 되겠죠. 포트를 정리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핵심이다. 그래서 내려가는 것만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기는 장입니다. 네. 무조건 이기는 장입니다. 내려가는 것만 아니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뭐 모양새가 좀 다르게 나왔다 해가지고 여기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뭐 이제 끝난 거냐? 이제 안 되는 거냐? 뭐 이미 끝났냐? 그게 아니라 잘 생각하세요. 지금 시점은 단기적 차익 실현이 나타나는 구간들이고 여러분들 이제는 누구나 삼척동자도 다 알아. 뭘 알아요?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네?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전에 방송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권한대행이니 대통령 뭐 그 직책이 유지니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일시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이 구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포인트가 생기는 거지.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부분은 바로 이거란 얘기입니다. 이 구간은 어차피 지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라인대를 위로 올려놓고 봐야 돼요. 위로 올려. 2600 이상, 2700. 지금 2600에서 2700 사이가 되면 여러분들이 손실이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복구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700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요런 라인대로 접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어, 솔직히 얘기하면. 주가가 조금 내려갔다라고 치지만 회복세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전고점 대비해서 손해를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수익을 까먹은 거 아닙니까? 그죠? 수익을 까먹은 거지 뭐 손실이 커져 있다 이런 부분은 솔직히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뭐 조금 성급하게 가자고 한다면 뭐 손실난 부분들 복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내가 만약에 원래 마이너스 20%였어. 내가 5천만 원을 갖고 있었는데 처음에 2001년 2020년도에 5천만 1억으로 합시다. 네. 계산이 어려우니까 1억으로 시작했다가 손해를 좀 봐가지고 뭐 한 1억 2천까지 갔어. 그러다가 여기 올라가니까 뭐 손해를 봤는데 1억 2천이 어떻게 갔지? 1억을 가지고 네. 1억을 가지고 진행을 했다가 내가 손해를 좀 봐가지고 6천만 원까지 왔어요. 네. 그랬다가 다시 지금 이제 지난 여름에 1억 한 1천만 원까지 간 거야. 네? 간 거야. 근데 그 상태에서 뭐 1억 한 4천 원까지 갈 수도 있겠지? 네.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어. 그러다가 지금 떨어져 가지고 다시 한 7천에서 8천쯤 온 거지. 이렇게 됐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좋아지고 있는 단계예요. 또는 내가 1억에서 6천이 됐다가 1억에서 6천이 됐다가 다시 여기가 올라가 가지고 뭐 1억 5천 막 이렇게 됐어. 그러다가 지금 이게 원금이죠. 원금. 지금 원금보다 좀 밑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 8천쯤 온 거야. 그럼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뭐에 문제가 된 거야? 1억 5천이 8천이 됐다 이 얘기거든. 6천이 8천이 된 게 아니라 1억 5천이 8천이 됐다. 이것이 거식인 거지. 응? 어린 양? 씹새끼? 재벌집 막내 삥삥님 어린 양? 이제 어린 양이라고 불러드릴게요. 네, 어린 양. 씹새끼. 네? 네. 해달라고 해서 내가 얘기해 준 것 뿐이요. 뭘.
어린 양. 좋네, 어린 양. 슉슉. 자, 그래서 손실에 대한 부분들 복구는 요 정도. 지금 요 라인은 여기 한 2,750만 가도 여러분들 이제 다 복구돼요. 그 포인트까지 갑니다. 네, 높은 라인대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 사상 최고치 계좌 있잖아요. 그게 2,750, 2,800 그 정도 수준. 즉 여기 최고점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 사상 최고치 계좌 도달합니다. 자, 그런데다가 2,600에서 2,650 정도만 가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2,700에서 과거 2,700에서 누렸던 여기 작년에 한 3, 4월 정도에 누렸던 그 라인까지 도달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걱정하실 이유는 별로 없죠. 그죠? 별로 없고 바닥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만 잘 생각하세요. 저점이니까 행동만 하세요. 내려가게 되면은 일단은 네, 입 딱 다물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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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행동도 하지 마세요. 아니면 오히려 주식에 대한 포인트들을 매도를 좀 쳐야 된다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렇게, 네. 횡보를 한다거나,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냥 가만 놔두시면 돼요. 주식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마음껏 사십시오. 원래 저점 바닥권에서는요, 주식을 마음껏 사는 겁니다. 마음 놓고 사십시오.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그죠? 돈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어떻게 여러분들이 극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없는 부분을 내가 어떻게까지 회복을 시켜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돈 있죠? 네. 그 돈으로 사시면 돼요. 그 돈으로. 다들 꽁쳐놓은 거 있잖아. 네? 다들 꽁쳐놓은 거 있잖아요. 바닥에서는 많이 사도 돼요. 많이 사도 되는데 언제 사도 되느냐? 횡보, 상승, 그리고 하락할 때만 안 사시면 됩니다. 네. 어차피 바닥에서는 요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에 대한 해답만 보세요. 자, 횡보할 때는 그래도 조금 기다렸다가 사시면 되고, 상승할 때는 어떻게 해요? 따라가지는 마시고, 들어왔다가 나갈 때 공략 포인트. 자, 약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전략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해서 갖다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어차피 저점이라는 인식은 아직은 몰라. 여기 61선도 넘어가야 되고요. 여기 매물대 일단 2600 넘어가야지 이제는 전환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소름 돋는 게 뭐냐? 개인들 물량을 완전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연기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연기금들 지금 보시면 2025년도 말까지 15% 비중이죠? 15%. 근데 지금 한 3% 있다 칩시다. 네. 더 내려갔을 것 같아요. 네. 더 내려갔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올 9월 기준이거든요. 9월 기준. 9월 기준이니까 아마 대충 비슷할 거예요. 한 15에서 13. 이게 맥시멈이 2025년도까지 국내 주식 비중은 15%라고 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13%도 안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가도 더 내려갔기 때문에. 그럼 국민연금이 얼마 쓴다고 그랬죠? 1000조. 운영자금은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1000조를 써야 돼요. 1000조를 운영합니다. 1000조 중에서 15%가 국내 주식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13% 떨어졌어요. 그러면 15%를 만들어야 되겠죠. 얘들은 이런 게 있어. 뭐 패시브 자금이나 이런데 운용하는 자금들 보시면 이제 종목들 이제 분산하잖아요. 삼성전자는 50%, 하이닉스는 20%, 뭐는 1%, 10%막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은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주가가 올라가면은 떨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비중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거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비중을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을 15%로 맞추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 둘 사이에 어느 공백이 생기면 2%라는 공백이 생깁니다. 1000조 원의 2%는 20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요, 연기금 비중을 늘리지 않아도 돼. 왜냐면 운용기금은 계속 늘어나. 그리고 연기금이 해외에서 수익을 많이 내잖아요? 더 좋아. 이거는요, 전체 금액의 퍼센테이지예요. 내가 운영하는 전체 자금의 퍼센테이지. 근데 봐봐, 국내 주식이 지금 뭐 15% 일단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채권이 만약에 한 80% 있다. 아니지. 채권이 한 60% 있다. 근데 미국 주식 얼마큼 있고, 미국 주식이 한 30%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이거야. 계산이 안 되냐, 왜 이렇게. 이거 50%랄까? 채권 5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커지잖아요. 미국 주식이. 이렇게 커지죠. 막 올랐어. 수익 많이 났어. 네? 수익 많이 났어.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커진 만큼 잘라야 돼요. 커진 만큼 잘라서 얘들이 이렇게 커졌으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금의 규모도 커졌겠지. 근데 얘는 비중이 15%야. 그럼 원래 1000억 원에 1000조 원에 15%면은 15조인데 150조인데 맞나? 맞죠? 네. 안경알이 있으면 눈이 안 시립니까? 제가 안구 건조증이 조금 있어요. 응. 근데 이 빛이 이렇게 눈을 직접 들어오면은 오늘 조명빨 좀 받는 것 같죠? 네. 빛이 이렇게 눈으로 들어오면은 눈이 더 시렵긴 하면 눈부시죠?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막 울어. 끝나고 나면 자, 150조인데 만약에 이 운용 자금이 수익을 많이 내 가지고 늘어났어. 그래서 1200조가 됐다. 그러면요. 1200조에 15%면 뭐 150조보다 많겠죠? 네. 아, 짜증나게. 뭐 이렇게 돼 있냐? 누가 계산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거 1200조에 15% 계산해. 1200. 예? 곱하기 예? 예? 180조. 180 내 180조라고 얘기했죠? 네? 180조가 딱 여기 180조 썼네. 여기 이렇게 누가. 온가? 봐봐요.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이만큼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해외 쪽에서 투자 대금을 수익을 많이 냈어. 채권에서 수익이 많이 났어. 뭐 어쨌든 얘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15%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얘는 국내 주식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50에서 180까지 즉 30조 원이 또 들어와야 돼. 네? 이게 지금 국민연금의 움직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손실이 나버리게 된 상태에서 그 뭐 기금 규모가 작아지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국민연금이라는 놈들이 내가 매수를 해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언제냐라고 우리가 기다렸던 거잖아요. 그게 언제냐? 니들 언제부터 그래서 매수하겠다는 것이었냐? 근데 계속 안 샀어. 올해 내내 안 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9월인가 10월인가부터 사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국민연금이. 그러면 이거를 이놈들이 이제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이 완성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관이 받아준다. 기관이 받아준다. 두 번째 뭐예요? 주가가 오른다죠. 바닥에서 주가가 많이 내렸을 때 기관이 받아서 이제 주가가 오르는 형태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고 누가 들어온다? 외국인이 들어온다. 자, 근데 이 기간적인 부분이 절묘하게 맞을 것 같다 이 얘기죠. 뭐랑요? 헌법재판소의 결과물이랑 비슷하게 맞을 것 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바닥에 포인트가 이렇게 2600까지 지금은 이제 이번 달로 이제 증권사들이 2600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어려워요? 2600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 달이 되면 은행주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도 같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그 배당주 랠리까지 같이 땡겨버리게 된다면 기업 실적 발표도 나옵니다. 실적도 나오고 새로운 연도, 새로운 해, 내년도가 무슨 해요? 을사년인가? 올해가 을사년인가? 내년이 뭔 해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맞네, 을사년이네, 내년이. 그죠? 을사네, 을사. 아, 을사 열받네. 네, 갑자기 또 을사년 하니까 열받네. 내년 을사년이네. 그러니까 새로운 해에 대한 기대감이죠, 기대감. 기대감. 새로운 해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들 그거 하잖아. 1월 달 딱 되면 뭐 합니까? 1월 1일 딱 되면 뭐 해? 그냥 뭐 동해 가가지고 뭐 소원을 빕니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뭘 합니까? 1월 달 딱 되면. 응? 헬스장 끝잖아, 헬스장. 이번에는 다이어트와의 전쟁을 꼭 승리하겠노라. 그래 놓고 한 2주 가지고 안 가잖아요. 힘들어. 술 먹어야 하는데 막 희한하게. 네. 처음에는 잘 버텨. 나한테 먹으라고 하지 마. 막 그래 놓고는 뭐 그냥 온 집안 사람들한테 그냥 뭐 라면도 못 먹게 하고 뭐 통닭도 못 먹게 하고 뭐 피자도 못 먹게 하고 아주 그냥 자기 혼자서 예민해져 가지고 막 그러고 있다가 예. 얘기 한번 하죠. 뭐라 그럽니까? 어 "이거 한번 먹고 내일부터 다시 해." 네. 그럴까? 그러니까 뭐 그 치맥 한 잔 열받는데 한번 먹고 네. 끝이야 그러면. 네. 회원권은 1 년씩 끊죠. 왜냐면 세일할 때 해야 된다면서. 안 가? 네. 안 가, 안 가. 그 문제이긴 합니다. 그죠? 네. 문제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어쨌건 간에 그 기대감이 주식 시장에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된 투자를 한번 해볼 테야. 이제부터 주식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볼 테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연초에는 1월 랠리, 연초, 1월 효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냐?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닥이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3월 달이 되면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배당 랠리를 통해서 1월 달, 2월 달에서 땡겨 올립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 게, 어, 배당주로 돈 많이 벌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빨리, 그, 은퇴하는 거. 조기 파이어. 조기 파이어. 그 조기 파이어가 아니라 뭐라 그러니까, 어, 일찍 은퇴하는 걸 뭐라 그래요? 얼리, 얼리 굿바이입니까? 얼리 굿바이. 네, 그, 뭐라 그래요? 이거, 조기 은퇴. 요걸 영어로 멋있게 하는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조기 은퇴를 선언, 파이어죠. 걔네들은 그 집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파이어가 맞습니까? 파이어가 맞습니까? 얼리 아답터는 아니에요. 네. 아무튼, 얼리 고고싱 하는 애들이 있어. 얼리 은퇴자들. 네, 빨리 은퇴하는 사람들. 얘들 뭐예요? 파이어. 네. 파이어. 아무튼,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건 뭐죠? 어떻게 하면은 조기 은퇴를 할 수 있어요?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이 될 때. 누구는 월 1000만 원이면 된다. 누구는 500이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난 500만 원만 나와도 은퇴할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나이 든 사람들이 500만 원만 가지고 은퇴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매달 500씩 들어와. 근데 뭔 문제? 걱정 없겠죠? 네. 내가 어디가 몸이 크게 아프거나 뭐 그런 것들 보험으로 다 준비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월 500이면 네, 인당. 네, 그럼 월 1000만 원 필요하겠네. 부부, 남편 500, 나 500, 아니지. 남편 500, 뭐지? 아내 500. 네, 그죠? 네, 나가 아니지. 남편 500, 나 500. 그 다음에
남편 국민연금, 나 연금. 그러면은 보통 이제 600에서 600에서 500 사이 받겠죠. 네. 이 정도면 충분해. 세금 낼 거 다 내고요. 네. 보험료 낼 것도 다 내고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네. 입고 싶은 거,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요걸 만들기 위해서 뭘 한다고 해요? 배당주.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월 배당주 무슨 ETF니 배당 많이 주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배당률이 뭐 10%다. 뭐 그러면 야, 이거 뭐 10억이면은 1억씩 나오네, 1년에. 그러면 이제 파이어네.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10억을 만들 수가 있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많이 해요. 자,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가자라고는 하는데 10억을 만들어야지만이 가능하다. 즉, 배당이 높은 기업에도 투자를 했는데 내가 뭐 한 1,000만 원 투자했어요. 근데 뭐 한 4% 배당이에요. 한 40만 원 나와버렸네? 네? 40만 원 나와버렸어. 여기 있네. 리타이어 얼리라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리타이어. 리타이어 맞죠? 레티레라고 읽는 거 아니죠? 리타이어. 한 40만 원 나오는데 여기서 뭐 세금 좀 떼고 나니까 한 35만 원쯤 받았어. 야, 이거 갖고 택도 없어. 근데 이게 35만 원도 매달 나오는 게 아니야. 1년에 한 번 나오는 거지. 와, 열받네. 그럼 내가 생각했었던 1,000만 원과, 아니 1억 원과 35만 원은 차이가 크죠? 배당으로 내가 뭘 더 해야 돼요? 9,965만 원을 더 받아야 되거든? 이거는 쉬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처음에는 야심차게 들어왔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든지 시작은 미미합니다. 아시잖아요. 그런 말도 있잖아. 너의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누가 한 말이야? 나도 몰라.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좌절하는 겁니다. 너무 멀리 내다보지 마. 당장 눈앞의 것을 보세요. 일단 1년치 계획 먼저 세우고, 아니, 한 달치 계획 먼저 세우고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느냐? 1년 후에 내가 은퇴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 생깁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1년에 1억을 배당으로 받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생각을 잠깐 바꾸시면 돼요. 생각 바꾸시면 돼. 자, 우리가 기업은행 생각해요. 기업은행. 기업은행이요. 우리가 그냥 멀리 갈 것도 없네. 여기 뭐 한 6천 원에 샀다 해요. 6천 원에. 6천 원에 샀어. 여기 2020년도에 6천 원에 기업은행 샀다. 우리도 만 원 밑에 샀잖아. 그때 만 원 밑에였잖아. 평당가가. 아, 열받네. 생각하니까 또 그 만 원, 그거 홀랑 팔아버려. 아, 열받네. 진짜 아까워 죽겠네. 네. 6천 원에 샀잖아. 지금 배당금이 얼마예요? 1,000원. 1,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몇 프로예요? 이건 또 내가 계산해 드려야 되죠. 1,000원 나누기. 예? 6,000원. 얼마요? 몇 프로요? 몇 프로? 16.6%야. 16.6%. 1년에 1,200만 원 가지고 국민연금 보태면 먹고 살 수가 있다고? 누가 또 13.5%라고 얘기합니까? 16.6%입니다. 근데 나중에요. 기업은행의 주가가 더 올랐어. 2만 원까지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내가 7% 배당 줘야 되겠어. 그래서 배당금을 2014 1,400원을 올렸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6,000원 나누기 1,400원 하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1,400원 나누기 6,000원은 23% 늘어납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5천만 원 넣어놨다?
5,000원 아니야. 1,000만 원 합시다.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으로 넣어놨어. 처음에는 배당이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해도 뭐 배당금 16%니까 1,000만 원 넣고 160만 원 받았어. 근데 이쯤 되면 230만 원 받아요. 재밌는 건 뭐냐? 해를 거듭할수록 이 배당금은 어디로 더해져요? 여러분들의 계좌로 더해지겠지. 그죠? 지금 사도 7%입니다. 배당금이요. 지금 사도 7%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어. 또 한 가지는 뭐냐? 또 한 가지는 폭락하면 좋겠어요? 폭락은 잘 안 할 것 같아.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조금씩 사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애들은 만 20년 걸려버리잖아. 그죠? 그럼 그 배당금을 계속 더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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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아시죠? 복리의 마법. 물론 적은 돈으로 시작해가지고 가는데 오래 걸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다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이 쌀 때 오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거야. 뭐다? 주식이 쌀 때. 주식이 쌀 때 사자. 배당 주든 그냥 주든 바닥일 때 사자. 그리고 지금은 근래에 보기 드문 바닥이기도 하다. 저점이기도 하다. 싸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기다려왔었던 연초 시점에 그 저점이 와버렸어. 싸다. 연중 최저가를 찍어버렸어. 싸다. 그죠? 배당은 여러분들이 지금이 정말 좋은 시기예요. 12월 배당금은 뭐 26일까지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바로 또 받을 수가 있잖아. 근데 12월 결산이 아닌 애들은 3월 결산이니까 1월달, 2월달까지 여유가 있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당주들도 골라 해보는 거죠. 또 분기 배당 나가는 것들은 그때마다 각 분기 마지막 일 전에 매수를 해놓으시면 또 그거 받으실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각자에 맞춰가지고 그 흐름에 맞는 전략들을 세우시면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살 수 있는 게 언제냐? 지금과 같은 바닥이다, 이 얘기예요. 바닥은 또 잡혔잖아요. 바닥이 잡혔어. 내가 계속 설명드렸지만 그 정치적인 이슈나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등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합해 봤을 때 지금이 바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누가 자꾸 내 욕을 하는 거야, 이거? 바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상태에서는 주가가 다 싸. 특히 지금. 리츠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배당이 높은데 수익금으로 나눠주겠다 하는 애들 있죠. 뭐 ETF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수익금으로 나눠주겠다. 리츠가 대부분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실제로 뭐 부동산 임대가 안 돼 버린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수익금이 줄어들어서 배당을 쪼그라드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시세 차익도 중요하고 배당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한번 골라보세요. 이번에 1월 달에 강의할 때 또 배당금 해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당금이 증가해주면 좋아요. 배당금이. 근데 이거는 어지간한 기업들은 다 된다고 그랬죠. 왜?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매출은 계속 증가합니다. 즉 수익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의 규모는 점점 커집니다. 배당금도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싸게 사놓게 되시면 최고의 보답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 주주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군대 같은 거 안 갈 겁니다. 나는 이제 총 쏘는 법도 다 잊어버려. 내가 특등사수였거든요. 특등사수. 빵, 빵, 빵야, 빵야! 막 그랬는데 멀리서 땡크 하는 놈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 보고 좌절감을 심하게 느낀 이후로 더 이상 총을 쏘지 않고 있습니다. 빵야. 특등사수였습니다. 네. 특등사수. 특등사수는 무엇이냐? 사격을 할 때 10점 또는 9점 안에 20발을 쏘면은
19에서 20발이 꽂혀야지만이 특등사수를 얻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접니다. 나는 뭐였지, 구호가? 나는 필승이었어, 필승. 네. 필승. 필승. 맞나? 기억이 안 나. 군대 제대 언제 했지, 내가? 오래됐네요. 네,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구나. 뭐, 그래서 뭐였지? 필승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승리? 단결? 공격도 있다, 공격? 어떤 데는 공격, 막 이런 데도 있어, 공격. 인사가 공격이야. 네. 필승은 해군이죠. 네. 해군, 공군, 헌병. 그리고 육군에도 있어, 필승. 네. 그 뭐 잊어버렸어요. 무슨 막 그런 거 외우는 거 되게 많았는데, 그죠? 네. 이런 외우는 거 많았는데 다 잊어버렸어. 기억이 안 나. 군가는 아는 거 있어요, 군가. 그게 뭐 중요합니까? 갑자기 군대 얘기 왜, 예?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도 해줘? 네, 군대에서 축구한 정말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서두르거나 당황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고배당 소형주들도 애들한테 사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수익에 대한 어떤 변화는 절대 체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절대로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의 변화는 중요하지 않아요. 배당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배당. 그냥 이거는 계속 놔두면 어차피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 근데 소형주들은 너무 어이없는, 근데 고배당 준 애들은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으니까, 네. 그런 것들 공략하시면 나중에 시간이 많이 가면 아이들한테는 그냥 든든한 하나의 뭐가 되겠죠. 그냥 나의 노후 준비지 뭐. 나의 틀에서 너한테 줄 거 없어 이제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죠? 그래, 여러분들이 절대로 당황하면 안 되는 이유. 제가 군대에서 축구를 했단 말이에요. 축구를 했는데 제가 원래 축구를 더럽게 못합니다. 족구, 축구 이런 거 다 못합니다. 일단 나를 데리고 가는 팀은 무조건 그날 필패야. 필패, 패배. 공격수로 넣어도 패배. 수비수로 넣으면 더 패배. 막 그래.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나를 끼워주면서 어쩔 수 없었어. 왜냐면 이 부대원들이 전부 다 하는 그거였거든. 그래가지고 나를 이제 데리고 온 거지. 이 팀이 어쩔 수 없이 갈가부에서 나를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근데 여기서 진짜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랬는데 얘네들이 이제 생각한 거지. 나를 수비수로 넣어놓으면 당연히 뚫려가지고 골을 엄청 먹을 것이다. 차라리 얘를 공격수로 넣자. 네? 공격수로 넣자. 그래서 내가 공격수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공격수를 내가 했는데 요즘에 축구 다 아니까요. 그쪽에서 엄청난 스트라이커가 한 명 있었어. 근데 실수였겠지. 네, 우리 팀에서 공을 패스를 했는데 너무 다급한 나머지 나한테 패스를 한 거야. 나한테. 그럼 공이 이렇게 날라오는 거지. 이렇게 날라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뛰잖아요? 근데 엄청난 스트라이커가 여기서 따라오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멈춘 상태에 쳐다봤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마다다다다다다 뛰다가 내가 어떻게 했느냐. 왠지 따라잡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기를 했지. 그래서 내가 공을 딱 발로 밟고 섰어. 발로 밟고 서버렸어. 서버렸더니 이 스트라이커가 내가 쓸 거라고 생각 못 한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와 사람들이 엄청난 신기술을 봤다. 여기서부터 이제 저의 전설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내가 이제 드리블을 하면서 가려고 했지만 드리블이 안 되고 패스가 돼버렸지. 당연히 축구를 못하니까. 이 사람이 받았어. 받아가지고 나는 공을 일단 어떻게 드리블 하는 것처럼 했으니까 다시 골대로 뛰었죠. 네, 골대로 뛰었어. 근데 공격수나 수비수나 연병하고 얘네들이 아무도 그 광경을 쳐다보느라고 움직이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골대 앞에 상대편 골키퍼와 이 먼저 달려간 스트라이커, 그 다음에 뛰어들어가고 내 공을 엉격거려 받은 놈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야,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일단 나를 버리잖아요. 이 스트라이커가 얘한테 뛰어간 거야. 그 골키퍼하고 얘하고
다 얘 앞으로 뛰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뛰어들어가고 있고 얘만 잡으면 된다 하니까 얘는 빈틈이 보이잖아요. 나한테 패스를 한 거지. 골대 바로 앞에서. 골키퍼도 없고 아무도 나를 막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발 안쪽으로요. 발 안쪽으로다가 공을 빡! 네. 와. 공이, 공이 바로 앞에서 찼거든? 바로 앞에 찼는데, 공이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아니, 바로 앞에서 찼고, 진짜 한 1m도 안 됐나? 근데 공을 찼는데, 공이 위로 가는 거야. 공이 이게 골대잖아요. 이게 난데, 그냥 갖다만 대도 들어가는 건데, 공이 위로 가. 왜 그러지? 그때,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만화에 보면은요,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가가지고 별로 반짝 빛나잖아요. 어디가 날아가는지 찾을 수도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네. 그날 졌죠?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거예요. 확실한 기회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침착하라. 내가 달리면서 썼었던 그 기술 있잖아. 공을 잡고 한번 서는 거. 그걸 한 다음에 공을 넣었으면 골이지 않았겠느냐 이거지. 근데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나는 골대 앞에서 공을 잡아본 적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공이 내 앞으로 오잖아. 골키퍼도 없잖아. 너무 당황한 나머지 실수를 한 거죠. 힘을 빡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죽도 밥도 안 되고 날아간 거죠. 여러분들 바닥이에요.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힘을 너무 쓰지 마. 네? 한번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면 안 돼. 그러면 하늘로 날아가 버려요. 어디로 날아간다고? 마탱이 가버리는 겁니다. 마트에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드라이버 걸지 마세요. 여기다가 했을 때 폭락을 해버리게 되면 뭐 이번에 한해 가결된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에이텍 이런 거 꼭대기 산 사람들 지금 폭락이잖아. 마탱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 한 번씩 내가 상대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쉼, 그죠? 한 번씩 쉬는 거. 이게 뭐예요? 주위를 둘러보란 말이야. 서두르지 말고. 내가 그냥 막 달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엔 그놈한테 뺏겼겠지. 하지만 난 안 뺏겼어. 왜? 한번 멈췄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상황들을 내가 잘 기억했었더라면 골을 넣었을 텐데. 그걸 못했다는 것은 뭐야? 올라갈 때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침착하지 못하고 그냥 고점을 사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끝을 낼지 모르는 군대와 축구 이야기를 끝을 낸단 말이지. 야, 이거 대단한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것 같은 놈을 데리고 있으면 안 돼. 아, 네. 구멍을 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일단 주제는 이거예요. 바닥은 잡았어요. 바닥은 잡았으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배당주라든지, 그 다음에 밑바닥에 처박혀 있는 것들 있죠.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것들, 수급 잘 살피면서 가세요. 대신에 서두르지 말자. 네? 서두르지 말자. 서두르지 마세요. 서둘러서 똥볼 차느니 한번 기다렸다가 그냥 살살 차도 굴러가는 겁니다. 살살 차도 되는 거예요. 살살 하셔도 됩니다. 자, 언제까지요? 2600포인트 전까지는 여러분들 언제나 프리하다. 여러분들 방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저점이고 아무 때나 사도 됩니다. 네. 종목만 잘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여유 있게 그렇게 가시면 돼요. 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면 당연히 수급이 들어오는 거죠. 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저점 구간들을 잘 이용하셔 가지고 꼭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쉬고 싶을 때 쉬어도 돼. 사고 싶을 때 사도 돼요. 하지만 무리하게 달린다거나 무리하게 진입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번 달 산타랠리, 어차피 다음 달 1월 효과, 어차피 그 다음에 배당 랠리, 여기까지는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공매도가 시작이 될 텐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공매도를 치려면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가가 바닥에 있는데 뭔 놈의 공매도요? 그죠?
공매도를 치고 싶다면 주가를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주가가 그때까지 안 올라가 있으면 지금 올라가 있는 애들만 뒤집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고배당 종목들 잘 찾으시고 비중이 조금 작다 싶으면 더 사시고 그렇게들 가세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지간한 애들 조금밖에 안 주던 애들도 지금 배당 많이 줍니다. 그런 종목들 많이 잡으시고 밑바닥에서 올라가는 거 잡으시고 수급이 이제 외국인만 들어오면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타이밍 걸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골프는 예전에 제가 골프로 뭐 얘기 하나 해드린 게 있었는데 뭐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골프보다는 거시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노래 하나 올리지 않았어? 산타랠리? 어디 갔어? 오늘 산타랠리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